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최지열은 평소처럼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15년간 키워온 나솔산업의 운명을 바꿀 신도시 물류단지 프로젝트 최종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여보, 오늘 회의 잘 되길 바라요. 아내 안선영이 따뜻한 미소로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어요. 결혼 20년째 여전히 다정한 부부였죠. 지열은 그런 아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걱정 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 규모가 2배는 될 거야.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뒤서 장동주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늘 회의 자료 마지막 점검 완료했습니다. 계약서 초안도 준비되어 있고요. 5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장동주는 지열이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었어요. 똑똑하고 성실해서 회사 중요한 일은 모두 그에게 맡겼죠. 고생 많았어. 이번 일 성공하면 내 공로가 클 거야. 지열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회의는 예상보다 늦게 끝났어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계약 조건을 모두 협의했고 다음 주 정식 계약 체결만 남겨둔 상태였죠. 드디어 끝났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지열은 기분 좋게 회의실을 나섰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회의 끝났어. 대박이야. 계약 거의 성사됐어. 전화 너머로 아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집에 와서 자세한 얘기 해줘요. 차는 평소와 같은 길로 집을 향해 달렸어요. 야간 운전이 익숙한 지열에게는 별것 아닌 일상이었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하루의 성과에 만족하며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페달이 바닥까지 푹 들어가더니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당황한 지열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빨간 신호등을 그대로 지나쳤고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행히 충돌은 피했죠. 뭔가 이상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급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기어를 중립으로 돌렸지만 내리막길의 차는 계속 가속되고 있었어요. 앞쪽에는 도로 펜스가 보였고 지열은 그쪽으로 차를 돌려 충격을 줄이려 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쾅. 차가 펜스에 박히는 순간 지열의 의식은 깜깜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은 떠지지 않았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는 또렷했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아내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걱정에 떨리는 음성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검사 결과상 다행히 뇌에 구조적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충격으로 인한 의식 장애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언제 깨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어요. 지열은 내심 충격을 받았지만 몸은 반응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아내의 말이 지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깨어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목소리의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불안해하는 것 같은.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답했어요. 혼수 상태면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네. 아내의 중얼거림이 지열의 귓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 말에는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대화가 들렸어요. 병실에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동주였어요. 사모님, 대표님 상태는 어떤가요? 장동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
혼수 상태라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눈물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류단지 계약도 다음 주인데. 장동주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당신이 잘 알잖아. 대표님 인간만 있으면 절차는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어. 선영의 대답에 지열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죠. 다른 임원들이 눈치채지 않게. 장동주의 말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래.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될 거야. 어차피 대표님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순간 지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브레이크 고장도, 아내의 차가운 반응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열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혼수 상태라고 생각하는 한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끝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끼면서 지열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어.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며칠이 지나면서 지열은 자신의 몸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손끝에 따끔한 감각이 돌아왔고 점차 발가락 끝까지 느낌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됐죠. 그들이 자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런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소 의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환자분을 담당하게 됐어요. 새로운 의사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차분했어요. 김민소는 다른 의사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지열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혹시나 해서 손끝 반응 검사를 자주 했죠. 혹시 느껴지시나요? 작은 바늘로 손끝을 살짝 찌르며 물어보는 김민소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 있었어요. 지열은 고민했어요. 이 의사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김민소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지금 움직였나요? 잠깐만요. 간호사님을. 김민소가 놀라며 배를 누르려는 순간 지열이 간신히 눈을 살짝 떴어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저었어요. 김민소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췄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열이 다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소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속삭였어요. 알겠어요. 일단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그날 밤 김민소는 다시 병실에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갔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회복되신 건가요? 지열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으로 보는 김민소의 얼굴은 진실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놀랐어요. 정말 깨어나셨군요. 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김민소의 질문에 지열은 잠시 망설였어요. 제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지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민소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물리치료사였거든요. 밤마다 재활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날부터 지열과 김민소의 비밀 재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11시가 되면 김민소가 조용히 병실에 와서 커튼을 쳤어요. 오늘은 다리 근육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굳어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을 했어요. 아직은 많이 아프시죠? 김민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지열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몸의 고통보다 훨씬 컸어요. 밤마다 재활을 하면서 지열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20년 전 선영과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선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어주던 선영의 따뜻한 손길도 생각났어요. 오늘도 힘내요, 여보.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지열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장동주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5년 전 그를 처음 뽑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대표님, 제가 꼭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진실해 보였던 눈빛도, 성실해 보였던 모습도, 모든 게 연기였던 거겠죠. 일주일이 지나자 지열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킬 수 있게 됐어요. 2주째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예요. 의지가 강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김민소는 감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같이 재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불이 켜져 있네. 장동주의 목소리였어요. 김민소는 재빨리 지열을 눕히고 의료진 흉내를 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야간 순회 중이었어요. 지열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죽였어요. 혹시 대표님 상태에 변화가 있나요? 장동주가 침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아직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신 상태입니다. 김민소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장동주는 지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이 정말 위험했어요. 지열은 모든 힘을 다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마치 정말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동주가 지열의 손을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렸어요. 지열은 아픈 것도 참고 완전히 축 늘어뜨렸어요. 역시 아무 반응이 없네요. 장동주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는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김민소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사고 당시 상황이 이상하지 않았나요? 제가 응급실에서 들은 바로는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듣지 않았어요. 지열이 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응급실에서 들은 얘기로는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벌써 차가 폐차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데 김민소의 말에 지열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증거가 사라진 거네요. 지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네.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런 일을 제대로 조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민소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김민소는 며칠 후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제 대학 선배인데 예전에 기자를 하다가 지금은 사설 탐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실력이 좋고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노상철이라는 50대 남성이 밤늦게 병실을 찾아왔어요. 김 의사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지열은 노상철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고 당시의 브레이크 고장부터 아내와 비서의 수상한 대화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아픔도 토로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조사해 봐야겠어요. 노상철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우선 부인과 비서의 관계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상황, 재산 관련 서류들도 확인해야 하고요. 차량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폐차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상철은 며칠 후 첫 번째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선 폐차장부터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차량이 이미 완전히 해체되어 있더라고요. 브레이크 부분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요. 지열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장동주 씨. 이미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19주년 때 선영이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 늙어가요. 그때의 미소가, 그때의 따뜻한 포옹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있습니다. 노상철이 계속 말했어요. 장동주 씨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인감을 위조해서 이미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요? 지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억 원 정도입니다.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장동주를 처음 뽑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대표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때 장동주가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해했던 모습이 지열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노상철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데 사모님이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셨더라고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10억 원짜리로요. 지열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생명보험 가입, 브레이크 조작, 증거인멸, 그리고 회사 자산 빼돌리기까지.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영과 장동주가 병실에 들어와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이제 좀 답답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다려야 해? 선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의사가 완전한 식물인간 판정을 내리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장동주가 답했어요. 그냥 이제 생명유지 장치를 끊어버리면 안 돼? 자연사로 처리하고. 선영의 말에 지열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은 위험해.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래도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장동주의 말에 지열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지열은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20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유지 장치를 끊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며칠 후 노상철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분은 이마리 씨입니다. 장동주 씨 전 처의 여동생이에요. 노상철이 소개했어요.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장동주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둘러서. 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지열은 충격을 받았어요. 장동주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탐정님이 연락을 주셔서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리의 눈에는 복수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어요. 하리는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장동주가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모습, 회사 돈을 빼돌리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어요. 언니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하리의 증언에 지열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노상철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사고 당일 주차장 CCTV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구해온 거예요. 영상에는 지열이 회의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기 전 누군가 그의 차 밑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체형과 옷차림이 장동주와 비슷했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노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획적인 살인 미수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장동주가 갑자기 병실에 나타나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사모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생명유지 장치를 끊는 게 어떨까요? 지열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의사는 뭐라고 해? 선영이 물었어요. 제가 설득해 봤는데 가족이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장동주의 거짓말에 지열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바로 그때 김민소가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차 왔는데. 의사 선생님, 잘 오셨어요.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장동주가 다가갔어요. 혹시 생명유지 장치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장동주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김민소가 재빨리 끊었어요. 아, 그런 중요한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회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민소의 기지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열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지열과 동료들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선생님들, 제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계속 숨기면서 그들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지열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마 더 큰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노상철이 동의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안선영과 장동주가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완벽하게 녹음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물류단지 계약도 우리 명의로 바꿨고 회사 지분도 정리했어. 장동주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보험금은 언제 나와? 안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식물인간 판정을 내리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생명유지 장치를 끊는다고 하면 더 빨라질 거야. 장동주의 말에 지열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선영의 말에 지열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충분한 증거도 확보했고 그들의 계획도 완전히 파악했어요. 지열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20년간의 사랑도 신뢰도 모든 걸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상철과 아리가 가져온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니 퍼즐의 마지막 조각까지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지열은 병실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상철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어요. 첫째, 사고 한 달 전 생명보험 10억 원 추가 가입. 둘째, 사고 당일 주차장 CCTV에 포착된 장동주의 차량 조작. 셋째, 사고 후 즉시 이루어진 차량 증거인멸. 김민소가 이어받았어요. 넷째, 1년간 지속된 불륜관계의 물증. 다섯째, 회사 자금 3억 원 이상 횡령. 여섯째, 생명유지 장치 제거 계획까지. 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장동주의 과거 범죄 이력까지 고려하면 이건 명백한 계획 살인이에요. 지열은 모든 증거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지열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접 대면해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노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어있고 싶지 않아요. 지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열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선영과 장동주를 병실로 불러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거였죠. 내일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소가 제안했어요. 사모님이 오후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모든 걸 끝내죠. 지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열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다음 날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선영이 평소와 같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왔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 장동주도 나타났어요. 사모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 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김민소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잠시 상담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노상철과 하리도 함께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장동주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김민소가 의미심장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지열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안녕. 선영아. 지열의 목소리에 병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장동주는 더욱 당황했어요. 대표님, 정말 깨어나신 건가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지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어요. 놀랐지? 나도 놀랐어. 내가 이렇게 빨리 깨어날 줄은 몰랐거든. 언제부터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부터라고? 글쎄, 지열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였어. 너희들 대화를 다 들었거든. 장동주가 급히 변명하려 했어요. 대표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지열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노상철이 증거봉투를 꺼냈어요. 사모님과 장동주 씨의 불륜 사진입니다. 1년 전부터의 기록이 모두 있어요. 사진을 본 선영과 장동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그리고 이건요? 하리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어요. 회사 자금 횡령 기록이에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셨더라고요. 장동주가 급히 부인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서. 회사 운영? 지열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 인감을 위조해서 돈을 빼돌린 게 회사 운영이야? 이제 선영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정말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물론이지. 너희가 내 생명 유지 장치를 끊으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지열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노상철이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어요. 사고 당일 주차장 CCTV입니다. 장동주 씨가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영상을 본 순간 장동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지열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키도 체형도 옷차림도 똑같은데. 선영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여보, 이건 다 오해야. 우리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고? 지열이 그 말을 끊었어요.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김민소가 녹음기를 켰어요. 며칠 전 병실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됐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녹음기에서 나오는 선영의 목소리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그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드러났거든요. 선영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지열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희가 만든 일이잖아. 20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건 여희야. 장동주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열이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용서를 바라? 하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언니도 이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용서 같은 건 없어요. 지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노상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잠깐만. 선영이 급히 말렸어요.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의. 지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합의?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선영과 장동주는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며 지열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 끝났다는 걸. 20년간의 결혼 생활도 5년간의 신뢰도 모든 게 오늘로 끝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군. 지열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노상철이 미리 연락해뒀던 거였죠. 최재열 씨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체포는 순식간에 이뤄졌어요. 선영과 장동주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어요. 당신, 정말 비정해. 선영이 마지막에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뿐이었죠. 경찰이 선영과 장동주를 끌고 나간 후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지열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민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지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후회할 일은 없었어요. 노상철이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업무상 횡령, 여러 죄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획적 검행이라는 점에서 형량이 상당할 거예요. 그들이 받을 만한 대가죠. 지열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열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자신의 회사를 되찾는 일이었죠. 먼저 회사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지열이 결심을 굳혔어요. 장동주가 조작한 모든 서류들을 원상복구해야 하고 빼돌린 돈도 찾아야 하니까요. 다음 날 지열은 정식으로 퇴원했어요. 한 달여 만에 다시 밟는 회사 땅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살아 돌아온 지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열의 첫 번째 업무는 냉정한 것이었어요. 장동주와 결탁했던 외부 직원들을 색출하는 일이었거든요. 김승현 전무님, 사무실로 와주세요. 지열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승현은 지열을 보자 당황해했어요. 네, 대표님. 언제 깨어나신 건가요? 꽤 오래전부터요. 전무님이 장동주와 나눈 모든 대화를 들었거든요. 지열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김승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회사 지분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계획 말이에요. 제가 식물인간이 되면 전무님이 경영권을 가져가기로 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김승현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표 내세요. 오늘 당장요. 지열의 말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어요. 그날 하루 만에 회사 내부가 완전히 정리됐어요. 장동주와 결탁했던 모든 직원들이 사표를 내거나 해고됐어요. 그리고 빼돌린 회사 자금도 모두 법적 절차를 통해 되찾았어요. 와, 정말 속이 시원해요. 노상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며칠 후에 터졌어요. 법원에서 선영과 장동주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였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업무상 횡령, 위조, 증거인멸. 검사가 읽어주는 죄목 리스트는 끝이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말에 선영과 장동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법정에서 지열과 마주친 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냉정해졌네.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열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20년간 속았던 제가 바보였죠. 그 순간이 정말 속 시원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장동주는 더욱 비참했어요. 대표님,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지열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리의 제보로 장동주의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두 밝혀진 거였어요. 총 7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검사가 설명해 줬어요. 장동주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속여왔더라고요. 그럼 형량이 더 늘어나겠네요. 지열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네. 최소 15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재판 결과 장동주는 17년, 선영은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고소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난 거였어요. 와, 정말 시원하다. 하리가 법정을 나오며 소리쳤어요. 언니도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지열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배신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열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물류단지 프로젝트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빼돌린 자금도 모두 회수했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새로운 비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시다니.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열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무실에서 지열은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어요. 사고 보험금도 제대로 받았고 선영이 가입한 생명보험은 사기로 인정되어 취소됐어요. 장동주가 위조한 모든 서류들도 법적으로 무효 처리됐고요. 가장 기분 좋았던 건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대표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회사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 지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물류단지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둔 거였어요. 계약 규모가 당초 예상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다른 업체들도 줄을 서서 계약하고 싶어 해요. 정말요? 지열도 놀랐어요. 네. 대표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뢰도가 급상승했거든요. 다들 나솔 산업이 정말 믿을 만한 회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였어요. 지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배신당한 채로 절망했던 자신이 이제는 모든 걸 되찾고 새로운 성공까지 거두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인생의 한순간에 바뀌는구나. 지열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지열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김민소, 노상철, 하리.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지열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저희야말로 보람을 느껴요. 김민소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죠. 노상철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하리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지열은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실현됐고 새로운 성공까지 거뒀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새로운 인연들이었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 말이에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열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열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나솔산업은 업계 최고의 물류회사로 성장했고 지열 개인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새로운 인연들이었죠. 김민소는 이제 지열의 주치의를 넘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사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김민소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덕분에 아주 건강해요. 정말 고마워요, 민소 씨. 지열은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민소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의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환자분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신 걸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해요. 김민소의 미소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노상철과도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이제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죠. 형님, 요즘 어떠세요? 가끔 만나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정말 인생이 새로워진 기분이야. 예전에는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지열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니의 복수를 마친 후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지금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사장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도 이제 정말 편히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열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 말이에요. 20년간 함께 살았던 선영보다도 이 짧은 시간 동안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가족 같았어요.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물론이고 예전부터 있던 직원들도 지열을 진심으로 따랐어요. 대표님, 정말 존경해요. 신입사원이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요.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지열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지열은 이제 직원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어요.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경조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러자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회사가 정말 가족 같아졌어요. 오래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어느 날 지열은 선영과 장동주의 재판 소식을 들었어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열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줬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지열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들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용서와 성장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지열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 요청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열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솔산업 대표 최지열입니다. 지열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어요. 배신과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까지 모든 걸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저를 구해준 건 새로운 인연들이었어요. 지열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청중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모두가 지열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열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지열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힘이 났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지열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열은 김민수, 노상철, 하리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어요. 김민소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사장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해요. 노상철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하리의 눈에는 새로운 꿈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한 것 같아요. 지열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열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해 전 이맘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한 현재를 살고 있었어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구나. 지열이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지열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진정한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며칠 후 지열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김민소와 노상철이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지열이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만난 거잖아요. 김민소가 수줍게 미소짓했어요. 우리가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네요. 노상철이 행복해했어요. 하리도 새로운 연인을 만났어요.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만난 따뜻한 남자였어요. 모두들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지열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지열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강연회에서 만난 교수님이었어요.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죠. 천천히 알아가며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김민소가 조언해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겠어요. 지열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1년 후, 지열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고, 지열은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인생이에요. 지열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모든 어려움이 결국 축복이었네요. 그날 저녁 지열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을 만났고,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처럼 지열의 인생에도 영원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지열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가득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야. 지열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작은 채널까지 와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